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마음성장의 그 길에서 언제 마음성장의 길이 끝나는지, 내가 얼만큼 마음이 성장했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도대체 마음성장의 길이 언제 끝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정도가 되면 마음이 다 성장한 걸까? 마음이 완전히 성장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지? 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열심히 살아가던 그때 저는 제 삶의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념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지금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는가라는 것에 깊은 의문이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걸어왔던 그 길, 40년의 시간을 다시 거슬러 내려가서 하나하나 다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림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깊은 통찰이 여러 번 오고 또 오고, 그 통찰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정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때로는 내가 마치 커다란 산과 같은, 또는 이 우주의 어떤 유일한 존재로서 그 존재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면서 마치 내가 아닌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구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하면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연기자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는 내가 무엇처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또 내 안에 있는 그 무의식들이 막 요동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현자와 같은 모습, 또 때로는 아이와 같은 모습, 그 중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을 스스로 갖게 된 시간도 있었는데요.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우리는 각자 자기 삶에서 깨달음의 여정, 그리고 성장과 성숙의 여정을 가고 있죠. 네,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마음의 공부가 끝났을 때 내가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깊이 있는 통찰을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게 되었어.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냐면요.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눌게요. 물론 제가 깨달은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10년 동안의 마음 공부를 통해 제가 알게 된 것은 지금 여기 내가 느끼는 그대로, 때로는 아이처럼, 때로는 현자처럼, 그리고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작가처럼, 때로는 코치처럼, 그처럼이 빠진 그냥 온전한 그것이 될 수 있다면, 네, 때로는 작가가 되고, 때로는 엄마가 되고, 때로는 아이가 되고, 때로는 현자가 되고, 그렇게 그것 자체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이 순간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순간에 필요한 존재, 이 순간에 있고 싶은 존재로 느끼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의 삶이겠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 무엇처럼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내 삶의 가장 진실한 부분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의 공부가 끝난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그런 그 10년의 여정 속에서 처음에는 뭔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고요. 마치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그런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기도 했었습니다. 몸이 별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전국에 있는 엄마들 또 자녀들을 찾아다니며 또 그들이 원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제주도에서 또 저 먼 강원도 또 부산 뭐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나는 안양이라는 곳에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내가 안양에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깊이 관계 맺지 않는다면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강남에 있던 사무실을 평촌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평촌에 있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걸어가도 될 만한 그런 곳에 사무실을 새로 오픈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 그것들을 찾아서 지금 여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하고, 화가 나면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를 낼 줄 몰랐고요. 슬퍼도 슬퍼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마음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평정심, 초연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감정을 아닌 척, 괜찮은 척, 깨달은 자인 척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역시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연습의 과정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정말 훌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화가 나는 것을 참으려고 애를 쓸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분노하는 감정을 내려놓고 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정말 대견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은 화가 나면 화를 낼 수 있고 슬프면 울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감정과 내 존재 자체를 상처내지 않아요. 이제 내가 슬프구나. 나는 충분히 슬퍼할 자격이 있어.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나는 충분히 화낼 자격이 있어. 그 자격 있음과 그 충분함 속에서 충분히 온 마음과 오감을 통해 그 느끼는 그 감각과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든지 그 감정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야말로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이 도달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정을 통제하고 화가 나도 화가 나지 않은 척, 초연한 척, 너는 하수고 나는 고수야 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수가 아닐까요? 네. 어떻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태도와 말을 가지고 하수와 고수로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린 모두 각자의 인생의 계절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을 지나고 있을 텐데요. 그죠? 네. 남에게 악다구니를 부리고 남을 해치고 못살게 구는 사람조차도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여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죠. 그들도 역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욕구, 그리고 내 안에 느껴지는 모든 그 오감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감정과 생각과 욕구의 주인으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으로의 회복이고 마음 공부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고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이미 온전하고 이미 훌륭한 존재로, 이미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